토트넘은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경기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20개 팀 가운데 17위인 크리스탈 팰리스는 8라운드까지 3무 5패로 개막 후 한 차례도 승리가 없던 팀이었지만 이날 토트넘을 잡으면서 9경기 만에 첫 승리를 따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없이 치른 약체팀과 경기에서 쓴맛을 보면서 4승 1무 4패로 8위에 머물렀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공백으로 무기력한 공격력을 보여주었고 후반 17분 3장의 교체 카드까지 꺼내면서 공격력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별 효과를 못 보면서 손흥민의 공백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카라바오컵을 포기하면서까지 손흥민을 아껴서 활용해야 하는 처지만 확인했습니다. 오늘 영국 매체들은 일제히 손흥민은 11월 3일에 복귀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31일 맨시티전 전격 출격은 위험한 도박이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영국 매체들과 라이벌 팀의 팬은 토트넘이 또 토트넘했다라며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토트넘의 역사에서 자주 나타나는 스퍼시라는 모습을 또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스퍼시는 토트넘이 승리를 반드시 해야 할 때 황당한 패배를 당하는 경기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영국 텔레그래프의 닉 슈체파닉 기자는 토트넘은 정말 기복이 심한 팀이다. 토트넘이 스퍼시라는 용어를 그렇게 싫어한다면 이런 경기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BBC는 오늘 경기력이 전형적인 토트넘의 모습이었을까라는 비아냥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패배의 원인으로 손흥민의 결장을 꼽으면서 주장 손흥민의 결장의 앞날이 전혀 밝지 않는 토트넘 공격이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손흥민 대신 주장 완장을 찬 메디슨은 62분에 교체 아웃될 정도로 토트넘은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토트넘의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경기 패배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지닌 선수인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는 토트넘은 주장 손흥민이 빠진 상황에서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토트넘의 네이마르라고 칭송하던 마이키 무어의 선발 출전 카드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마이키 무어는 62분간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슈팅, 키 패스 하나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첫 선발 출전한 마이키 무어는 극도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수도 잦았고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토트넘의 공은 오른쪽 윙어에게 계속 갔습니다. 결국 공격이 오른쪽에 치중되면서 팰리스의 수비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제이미 오하라는 마이키 무어의 선발 출전이 패배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하라는 나는 포스텍 감독이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17세 선수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르는 것은 큰일이다. 무어는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 경기에 와서 뭔가를 해내는 것은 큰 요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선수가 원정 경기라는 압박감을 이기고 승리를 위한 역할을 요구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지적한 것입니다. 오하라는 나라면 베르너를 원정에서 기용하고 무어에게는 다른 기회를 주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토트넘에서 현재 손흥민을 대신해 왼쪽으로 들어갈 후보는 무어, 베르너, 히샬리송, 윌슨 오도베르입니다. 팰리스전에서 부상에서 갓 복귀한 오도베르를 제외한 3명이 모두 그라운드를 밟았지만 모두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전을 앞두고 마이키 무어가 선발로 출전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대부분 영국 매체들은 베르너가 출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원정 경기를 첫 선발 출전 경기로 나서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직 체력이 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뛰다가 부상이라도 나면 더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포스텍 감독도 무어는 선발로 나설 준비가 되어 있지만 어린 선수의 경우 1군 경기에 투입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에도 무어가 선발로 나설 수도 있다고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포스텍은 우리는 무어를 올바른 방식으로 성장시키며 그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길 원한다고 말했고 결국 무어를 선발로 깜짝 출전시켰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현재 포스텍 감독이 마이키 무어가 손흥민의 대체자가 될 것이라고 꿈을 꾸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단 한 번의 경기로 와르르 무너졌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트넘과 알크마르전 이후 영국 매체에서는 마이키 무어의 활약이 네이마르급이라는 표현이 쏟아졌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이 전반 20분 동안은 우리 왼쪽 측면에 네이마르가 있는 것 같았다며 무어를 극찬했기 때문입니다. 메디슨의 발언은 즉각 토트넘 팬들에 의해 네이마르 수준이다로 확산되었습니다. 포스텍 감독도 메디슨이 네이마르와 비교한 것에 대해 부정할 필요가 없다라며 인정해 주었습니다. 포스텍은 무어는 어리지만 매일 훈련에 참여해 발전하기를 원한다. 나는 무어를 투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며 주전급으로 치켜세워 주었습니다. 잉글랜드 국적의 마이키 무어의 맹활약에 영국 매체들까지 크게 흥분했습니다. 풋볼 런던은 무어에게 최고 평점인 8점을 부여했습니다.
골을 넣은 히샬리송의 7점보다 높은 평가입니다. 매체는 무어의 홈 데뷔전이다. 유로파리그 2경기 선발로 성공적인 경기를 했다.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상대를 곤란하게 했다. 교체됐을 때 관중의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극찬했습니다. 포스텍 감독의 마이키 무어 도박이 물거품이 되면서 경기 후에 열린 기자회견은 포스텍의 짜증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당신은 지금 확실히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기자의 질문에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질문이라고 하면서 더 열받게 했다며 분노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포스텍은 지금 행복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인가라며 기자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우리 서포터들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하고 선수들도 불행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목요일 맨시티와의 카라바오컵 16강전에 손흥민의 복귀 가능성이 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손흥민이 맨시티에 강했다는 점을 들어 카라바오컵 우승 트로피를 위해서 복귀를 점치고 있지만 정말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승 트로피가 급한 토트넘 입장에서는 맨시티가 1.5군으로 나온다면 이길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맨시티의 1.5군에도 크게 고전하며 패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맨시티입니다. 괜히 맨시티전에 무리했다가 에스턴 빌라와의 격전에서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일부 영국 매체에서는 포스텍 감독이 31일 맨시티를 상대하기 위해 손흥민을 아껴두고 있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심각한 부상이 아니라 선수 보호 차원의 꼼수라는 것입니다. 현재 포스텍 감독이 손흥민을 출전시키지 않으려는 이유가 선수 보호 차원인지 진짜 손흥민의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처럼 손흥민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부상이면 회복 운동을 하거나 재활 치료를 하는 모습이 노출이 되는데 손흥민은 기자들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포스텍 감독이 손흥민을 철저하게 아낀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영국의 더 스탠다드는 손흥민이 크리스탈 팰리스전에 결장할 예정이다. 토트넘은 다음 주 카라바오컵 16강에서 맨시티를 상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토트넘은 맨시티전 원정에 이어 에스턴 빌라와 홈 경기, 튀르키예의 거함 갈라타사라이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옥의 일전을 앞두고 손흥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고 있다는 추측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국 매체에서는 손흥민의 복귀를 11월 3일 에스턴 빌라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맨시티전에서 패배를 하더라도 손흥민을 아껴서 갈라타사라이 원정 경기까지 승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리그 라이벌 팀인 에스턴 빌라전과 유로파리그 경기인 튀르키예 원정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오는 31일 카라바오컵에서 맨시티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르고 11월 3일에는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떠났을 경우 리그 10위도 못할 정도로 엉망진창 팀이라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